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아들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건 제 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재훈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민지 대학 등록금도 있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요양원비가 부족하니까 집 좀 정리하시는 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세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제게 집을 팔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 사실 이 전화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작년 12월 저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큰아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 저희가 모실게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2주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눈치를 주더군요. 어머님, 제가 출근해야 해서요. 오늘은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저녁 좀 늦을게요. 어머님, 집이 좁아서 친구들 못 부르겠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나자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동생네 가서도 좀 계시는 게 어때요? 저희만 계속 모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둘째 아들 재민이네 집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맞아주던 며느리가 2주 후부터는 냉랭해졌죠. 그리고 오늘 재훈이의 전화. 엄마 집 3억이잖아요. 팔면 요양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잘 관리해드린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쓰겠다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양원밖에 없는 걸까?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 내 남은 인생은 이게 전부인 걸까?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사. LH 고령자복지주택 월 18만원에 독립생활 가능. 18만원? 요양원은 월 300만원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30분을 걸어갔죠.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저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 좋은 제도예요. 자료 가져다 드릴게요. 받아든 안내 책자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18만원.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무장애 설계, 비상벨, 생활지원사 방문.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거다. 그런데 어르신, 경쟁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일반 신청자고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남편 공무원 연금이 월 80만원 나오고 국민연금 30만원 합쳐서 110만원.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장애 등급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힘든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반 신청자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요즘 서울 외곽 지역에 신규 단지들이 많이 생겨서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 7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도전이란 단어를 제 인생에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번만은 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실래요? 재훈아. 네, 엄마.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혼자 계시긴 힘드시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걱정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 목록. 72세 할머니가 혼자 준비하기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주민센터, 은행, 국민연금공단.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또 타고.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죠. 어르신, 신청 접수 완료됐어요. 한 달 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한 달. 그 한 달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혹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 재훈이는 계속 요양원 얘기를 꺼냈고 재민이는 형님 말 좀 들으세요라며 압박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 생각? 아니지. 너희는 내 집이 탐나는 거지. 그렇게 3주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LH 주택관리공단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셨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 심사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2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결혼할 때, 아들 낳았을 때, 그것도 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 아들의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순전히 저 박순자의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뭘 물어볼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거울 앞에서 옷도 수십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부유해 보여도 안 되고. 당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장소는 노원구에 있는 LH 지사였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다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계셨어요. 70대, 80대. 모두 저처럼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순자님 들어오세요.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중년 남성 2, 여성 1명. 앉으세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긴장하지 말라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가요? 준비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에 고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큰아들네, 작은아들네 집을 오가며 지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들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 가라고 합니다. 제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 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제 공간에서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일지라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시설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박순자가 아니라
그냥 312호 할머니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지주택에서는 제가 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 중 여성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힘들겠죠. 하지만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정신은 멀쩡하고 손도 씁니다. 천천히 하면 대부분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반대합니다. 요양원 가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만은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면접장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주. 또다시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재훈이와 재민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양원 등록금 마감이래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엄마, 집 매물 올릴까요? 요즘 시세가 괜찮대요.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희망을 말했다가 실망만 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롯이 제 일이었으니까. 열흘째 되던 날 재훈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재훈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예요. 여기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 재훈아. 네, 엄마. 엄마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니.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희가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애들 있고 일도 있고. 알아. 너희 힘든 거 알아. 그럼요. 재훈이가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집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시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써드리고 너희가 쓰겠다는 거지. 네. 솔직하게 말해봐. 민지 대학 등록금, 재민이 전세자금 다 내 집 팔아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니? 침묵.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됐어. 엄마가 평생 뭐 해줬다고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어머님.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출도 못하고. 그래도 3개월이나 모셨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너희도 편하게. 재훈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혼자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래, 혼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 결국 요양원밖에 없는 걸까?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네. LH 주택관리공단입니다. 최종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셨어요. 입주는 다음 달 15일이고요. 보증금 납부 관련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어르신.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요? 자식들 대학 합격했을 때도 손주 낳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건 순전히 제 것이었으니까. 제가 도전해서 제가 쟁취한 것이었으니까.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재훈이와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와봐. 중요한 얘기야. 다음 날 저녁 7시. 두 아들이 각자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아마 요양원 입소 날짜를 정하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앉아라.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LH 고령자복지주택에 합격했다. 네. 재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임대주택이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8만 원. 다음 달 15일에 입주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시설은 괜찮아요? 직접 가봤어. 깨끗하고 무장에 설계되어 있고 비상벨도 있고.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괜찮아.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방문하고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많대.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적금 깨서 낼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그대로 둘 거야. 전세 놓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내 집으로 두려고. 재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엄마,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 엄마 재산 기대하지 말고. 어머니. 재민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 기대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관리해드린다고. 관리? 쓰겠다는 거지. 민지 등록금, 내 전세금 다 내 집 팔아서 충당하려고 했잖아. 재민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알아. 너희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72살이지만 아직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싶진 않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혼자가 아니야. 오히려 지금보다 나을 거야. 너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TV도 보고 친구도 부를 수 있으니까. 재민이의 부인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못해드렸나요? 아니야. 너희들이 못한 게 아니라 서로 불편했던 거지. 그게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 엄마가 오히려 미안하다. 너희 신혼집에 짐으로 있어서. 재훈이가 묻습니다. 그럼 엄마,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끔 놀러와. 그리고 엄마가 정말 아플 때 그때만 도와줘. 지금처럼 멀쩡한데 요양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겠다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주일 전날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30년을 산 집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 남편의 유품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눈물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 입주 당일, 재훈이와 재민이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엄마, 이 짐은 어디 놓을까요? 창가에 놔줘. 이건요? 부엌 싱크대 밑에.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공간. 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다. 가봐. 재훈이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죄송해요. 뭐가? 요양원 얘기하고 집 팔라고 하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희도 살아야지. 엄마가 이해해. 다만 앞으로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선택할게. 네, 엄마.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공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순자의 두 번째 인생. 첫날 밤,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05호에 사는 김말자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네. 저는 박순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이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 우리말 놓을까요? 그럽시다. 김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랑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다가 결국 이곳을 선택했다고. 처음엔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는 후회 안 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자유롭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무섭지만 설렌다.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박순자로 살 것이다. 일주일 후 생활지원사분이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화장실 손잡이는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아요. 좋네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주 후 단지 내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떨렸지만 가보기로 했어요.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305호에 살아요. 어서 오세요. 우리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그날 저는 5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두 70대 초반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기로 했죠. 한 달 후 재훈이가 손주 민지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집 이쁘다. 그치? 할머니 집이야. 혼자 안 무서워요? 아니, 친구들 많아서 안 무서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편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그래, 엄마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3개월 후 저는 단지 내 노인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72살에 배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 6개월 후 김할머니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강원도에.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챙기며 살았는데 친구와 떠나는 여행이라니. 순자야, 바다 봐. 이쁘다. 정말 이쁘네. 우리는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72살 할머니 2명이 손잡고 걷는 모습, 누가 보면 우습겠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1년 후 저는 지금도 이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무릎은 아직 불편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나니까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오너라.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도 요양원 할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박순자. 72살 박순자로 살고 있습니다. 월 18만 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당당함의 값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선택지는 요양원만이 아닙니다. 자식집만이 아닙니다. 고령자복지주택, LH 영구임대, 행복주택.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2살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박순자처럼. 고령자 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 유형 요약은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